안전하고 즐거운 바다 여행을 위한 기본 안전 수칙부터 해상사고 발생 시 스스로 생명을 지키는 생존 기술까지 5 어벤져스와 함께하는 특별훈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양안전 어벤져스 요원 유익성입니다. 선박사고나 물놀이 사고로 매년 소중한 생명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선박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탈출 이외에도 구조될 때까지 물에서 생존을 해야 합니다. 생존 수영은 기술이나 속도를 위한 일반 수영과는 달리 생존에 중점을 둔 영법입니다. 누구나 쉽게 수영할 수 있으며 위기 상황에서 생존율을 높여주죠. 심폐소생술 역시 물에 빠진 사람을 구출했을 때 생존율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응급처치입니다. 물론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우선이죠. 하지만 긴급 상황에서 생존 수영이나 심폐소생술을 알고 있으면 자신을 지키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예비 해양안전 어벤져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우리 지금부터 위기시 빛을 발하는 생존 수영과 응급처치에 대해 함께 배워봅시다. 선박에서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데 구명 뗏목이나 구명 등등 탈출용 설비 없이 선박에서 탈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한 경우는 구명조끼조차 입지 못한 채 입수해야 할 수도 있죠. 생각만으로도 아찔한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이때 꼭 필요한 것이 생존 수영입니다. 생존 수영은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 수영 방법입니다. 생존 수영은 물에서 호흡, 뜨기, 이동하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다행히 생존 수영은 일반 수영에 비해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익힐 수 있어요. 수영을 못한다고 생존 수영 배우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아니, 배워야 합니다. 생존 수영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호흡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체력 소모를 최소화해서 물에 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유용한 영법이 누워뜨기라는 것입니다. 얼굴, 상체, 몸 전체의 순으로 물에 띄웁니다. 자, 기억하세요. 얼굴, 상체, 몸 전체. 첫째, 얼굴을 먼저 띄우세요. 코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숨을 물 밖에서 입으로 마시고 물속에서 코로 내쉽니다. 둘째, 상체를 띄웁니다. 양팔을 천천히 넓게 벌리면서 가슴을 띄웁니다. 숨을 크게 들여 마신 뒤 가슴과 허리를 펴고 시선은 하늘을 향하도록 합니다. 셋째, 몸 전체를 띄웁니다. 무릎을 굽혀 엉덩이를 낮추고 무릎을 띄웁니다. 무릎을 띄운 뒤 다리를 천천히 펴서 몸 전체를 띄웁니다. 하늘을 보고 누운 자세로 물에 몸을 띄운 뒤에 팔을 노처럼 사용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스칼이라고 해요. 양손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손바닥으로 비스듬히 저어줍니다. 필요에 따라 발을 노처럼 저어주거나 발차기로 위치를 이동할 수 있어요. 평상복으로 물에 빠진 경우 생존 시간은 해수 온도가 10에서 15도일 때 6시간 미만이고 해수 온도가 2도 미만의
겨울에는 45분 남짓입니다. 그만큼 저체온의 위험성이 높아요. 저체온증을 최대한 늦추는 방법으로 혼자 있을 때는 물속에서 팔짱을 끼고 다리를 올려 당기고 머리는 물 밖으로 세워 최대한 열 손실을 줄입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경우 팔로 옆 사람의 구명조끼를 껴안습니다. 보온 효과는 물론 생존 의지를 높일 수 있어요. 또는 다른 사람과 팔짱을 끼고 머리와 허리를 최대한 세우고 무릎을 들어 올리는 동작을 반복해서 체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구명조끼조차 입지 못하고 맨몸으로 입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죠. 이때의 두려움과 불안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당황해서 허우적대다 보면 오히려 물속으로 가라앉게 돼요. 이럴 때에는 침착하게 다음 동작을 취해보세요. 첫째, 몸에 힘을 빼고 하늘을 바라보고 눕습니다. 둘째, 숨을 크게 들이쉬고 폐를 부풀게 하여 몸을 띄울 수 있도록 합니다. 선박에서는 사람이 물에 빠지는 익수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지면 매우 당황하여 호흡하면서도 물은 먹지 않으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하는데요. 이 순간 많은 물이 입과 위 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약 3분 정도 지나면 호흡을 하지 못해 무호흡 상태가 되고 의식을 잃게 됩니다. 익수자를 구조한 뒤 즉각적으로 해야 하는 응급처치가 심폐소생술입니다. 심폐소생술은 호흡이나 심장 박동이 멈췄을 때 또는 육안으로 보았을 때 헐떡거리는 호흡이 보이거나 비정상적인 호흡이 있을 때 실시하는 응급처치입니다. 심정지가 발생한 후 4에서 6분이 지나면 우리 인체의 뇌세포는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기능을 회복하기 어려워지고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해요. 해상사고 때는 구조대가 오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육상에서보다 긴 만큼 가능한 한 빨리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잘 대처하면 한 생명을 구하는 귀한 응급처치인 심폐소생술, 우리 같이 배워봅시다. 심폐소생술은 다음을 꼭 기억해 주세요. 깨우고, 알리고, 누르기. 익수자의 어깨를 탁탁 치며 의식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주변 사람에게 승무원을 불러오게 하거나 119에 신고하도록 요청합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도 가져와 달라고 요청합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도록 가슴을 풀어 헤치세요. 가슴 압박의 위치는 가슴뼈 아래쪽 절반 부위입니다. 양손에 깍지를 낀 상태로 손바닥 아랫부분만 접촉합니다. 가슴 압박을 30회 실시합니다. 압박할 때에는 팔을 쭉 펴고 수직으로 1분에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약 5cm 정도 깊이로 규칙적이고 강하고 빠르게 압박합니다.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긴 했지만 제대로 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나는 의료인이 아닌데 과연 해도 되나? 혹시 잘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도 많으실 겁니다. 이런저런 심폐소생술에 대한 궁금한 점 한번 짚어볼까요? 시행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큰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심장 질환에 의해 심장 마비가 발생한 경우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빠르고 정확하게 시행하면 생존율이 10배 이상 높아집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 2에 따라 주위에 의료진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해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민사 또는 형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응급 환자가 사망할 경우 그에 따른 형사 책임이 감면됩니다. 환자의 맥박과 호흡이 회복된 경우 의사나 의료인이 도착하여 응급처치를 시행할 때,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사람과 교대할 때, 의사가 사망 선언을 할 때, 사망의 증거가 명백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는 심장이 멈춘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주어서 심장 박동을 정상적으로 만드는 도구입니다. 선박을 비롯하여 공공장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자동 심장 충격기, 그 사용 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자동 심장 충격기의 전원을 켭니다. 전원을 켜면 음성으로 사용 방법을 알려줍니다. 119에 전화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환자 가슴에 패드를 부착하십시오. 두 번째, 환자의 상체를 노출한 뒤 오른쪽 쇄골 아래와 패드를 부착시키고 다른 패드는 왼쪽 젖꼭지 아래에 부착시킵니다. 세 번째, 패드와 연결된 선을 자동 심장 충격기에 연결합니다. 네 번째, 자동 심장 충격기가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이때 분석에 오류가 나지 않도록 환자의 몸에서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심장 충격이 필요하면 제소동 버튼을 누르기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오렌지 버튼을 눌러 충격을 가하십시오. 여섯 번째, 주변 사람에게 환자로부터 떨어지라고 요청한 뒤 버튼을 누릅니다. 환자에게 전기 충격이 가해집니다. 일곱 번째, 자동 심장 충격기가 다시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오늘은 위기 시 빛을 발하는 생존법들을 배워보았습니다. 현장감 있는 실습 장면으로 공부하니 더 생생하셨죠? 이 생존 기술들은 사실 머리로 아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실제로 해보고 연습해서 몸에 익혀야 해요. 앞으로 이 내용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세요. 나아가 직접 실습하며 배울 기회를 갖도록 해보세요. 안전은 알고 익히고 실행하는 사람에게 가장 가까이 찾아갑니다. 아는 만큼 안전해집니다. 자, 지금까지 해양안전을 위한 어벤져스의 훈련을 잘 받으셨습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바다 여행을 위한 안전 티켓을 받으신 겁니다. 앞으로 계속 해양안전에 관해 관심을 갖고 열심히 참여해 주세요. 미션 컴플리트!